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9월 5일. 로테는 일관계로 시골에 가 있는 남편 앞으로 간단한 편지를 썼네. 그 서두는 이러했네. 사랑하는 당신에게 될수록 빨리 돌아와 주세요. 무한한 기쁨과 더불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알베르트는 일의 형편상 빨리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네. 편지는 저녁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다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네. 왜 웃느냐고 로테가 물었네. 상상력이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군요. 하고 큰 소리로 말했네. 나는 잠시 이것을 내 앞으로 쓴 편지라고 멋대로 상상해 보았거든요. 로테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네.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었네. 나도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네. 9월 6일. 마침내 결심을 하고 로테와 처음으로 춤출 때 입었던 간소한 푸른 연미복을 다시는 입지 않기로 결심했네. 결단을 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이젠 아주 낡아서 초라해졌거든. 그래서 기시며 소매까지도 그것과 똑같이 해서 새로 한 벌 맞췄네. 노란 조끼와 바지까지 곁들여서. 완성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역시 같은 멋은 나지 않네. 어찌 된 셈일까? 날이 감에 따라 차차 마음에 들게 되겠지. 9월 12일. 로테는 며칠 전부터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집에 없었네. 그런데 오늘 찾아가니 로테가 나를 맞이해 주었네. 나는 기쁨에 넘쳐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지. 카나리아 한 마리가 경대 위에서 로테의 어깨로 날아와 앉았네. 새로운 친구예요. 하고 그녀는 새를 자기 손바닥 위에 앉혔네. 아이들을 위해 선물로 주려고요. 여간 귀엽지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얌전히 쪼아먹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키스도 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입술을 내밀자 새는 아주 귀엽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녀의 감미로운 입술에 부리를 갖다 대는 것이었네. 마치 행복한 걸 느끼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야. 선생님에게도 입을 맞추도록 해. 하고 로테는 나에게로 내밀었네. 그 조그만 부리가 로테의 입과 나의 입을 간접적으로 닿게 해주었네. 입술을 쪼아대는 감촉은 사랑의 입김과도 같았고 또 어떤 예감이 전해지기도 했다네. 이 키스에는 하고 나는 말했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느낌이 있군요. 먹이를 찾는 것 같아요. 애무만으로는 불만인 것 같군요. 제 입으로 주는 모이를 잘 받아 먹는답니다. 하고 로테는 말했네. 그리고 그녀는 빵 조각을 입에 물고 새에게 먹여주었네. 그 입술은 천진난만한 애정에 기쁨에 넘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네. 나는 그만 얼굴을 돌려버렸네. 그녀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네. 그런 그림과 같은 광경, 천국과 같은 청순하고 복된 전경을 보면 내 상상력은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 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허탈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줄게 뭐란 말인가. 그렇다고 로테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닐세. 그녀는 그토록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9월 15일.
어쩜 이렇게도 화가 날까? 비레름이여,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사물에 대해서조차 이해심도 없고 감정을 갖지 못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말일세. 성 엑세스촌의 성실한 목사를 찾아갔을 때 로테와 함께 내가 그 그늘에 앉았던 호두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것은 참으로 근사한 호두나무였네. 그 이후로 언제나 내 마음을 그지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고 있었다네. 그 나무 덕분에 목사관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네. 펼쳐진 나뭇가지의 시원스러운 그늘, 그 무성하고 멋들어진 가지들, 곧잘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나무를 심었던 성실한 목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학교 선생님은 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다면서 그 목사의 이름을 말해주었지.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성스러운 기분이 들곤 했지. 어제 우리가 그 호두나무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학교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였네. 그 호두나무는 잘렸다네. 나는 미칠 것만 같네. 그 나무에 맨 처음 도끼를 들이댄 짐승 같은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야. 가령 그런 나무가 두세 그루 내 정원에 있었다고 치고 그 가운데 한 그루가 늙어서 말라 죽었을 경우라도 슬픔으로 몸이 까칠해질 지경인 내가 이 일을 잠자코 보고 있어야만 하다니. 친구여,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다네. 인간의 감정이란 참 묘한 걸세. 온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목사 부인은 버터며 달걀이며 그 밖에 선사품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 것을 보고 자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네. 나무를 베게 한 장본인은 바로 새로운 목사의 부인이거든. 새로 부임한 목사의 부인은 전에 노목사는 돌아가셨네. 마르고 병약한 여잔데 그녀가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지. 학자들 틈에 끼어서 성서 연구에 골몰하고 한창 유행하는 도덕적 비판적 그리스도교 개혁에 참여하였으며 라베테르의 광적인 신앙에 으쓱거렸던 끝에 건강이 몹시 나빠졌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지에선 아무런 즐거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여자일세. 그런 여자니까 이 호두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베어버리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녀의 구실인즉 이렇다네. 낙엽이 지면 뜰이 지저분해지고 잎이 무성할 때에 햇빛을 가리고 호두가 열리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니 신경에 거슬려서 케니코트와 제물러 그리고 미아 앨리스를 비교 검토하려고 해도 깊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걸세. 마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무척 불만스러운 듯 하기에 나는 물어보았네. 여러분들은 어째서 보고만 계셨나요? 이 고장에선 촌장이 일단 작정을 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하는 대답이었네. 그런데 한 가지 고소할 일이 생겼다네. 촌장과 목사는 그 나무를 판 돈을 둘이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를 하였다네. 목사는 평소에 늘 묽은 스프만 끓여주는 그 부인에게 넌더리가 날 지경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신경질의 덕을 좀 볼까 했던 거지. 그런 내막이 재무국에 알려져서 나무값은 관리소에 바치라는 통고가 내려온 걸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호두나무가 서 있던 땅은 옛날부터 재무국의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네. 결국 그 호도나무는 관리소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지고 말았다네. 어쨌든 호두나무는 쓰러졌네. 아, 내가 만일 영주라면 목사 부인이며 촌장이며 관리소를 모조리. 영주라면 영내의 나무 따위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